내부 김기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이분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군병가인을 장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전략가다. 홍보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집니까? 우수한 전략가로. 우수한 전략가. 방산비리는 중국 세력들이 장관을 못하게 해서 한 것이다. 떨어져. 근데 이게 청와대의 개입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김기현 전 총괄계획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530 심리전단 부단장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과장인데 부단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로 메일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고를 한 사람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한민구 합창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이라는 겁니까? 박근혜 시절이라는 겁니까? 이명박 시절인 거죠.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을 또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민구 합창의장은 또 국방부 장관하고. 다 그러니까 국방부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국방부 안보 라인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이런 커넥션이 또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뭐 국방부든 정부든 여러 가지 다 기관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실상 기관 간에 같이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이버사령부하고 국정은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같이 한 게 아니라 정보를 그냥 공유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이 국방부의 사이버 심리 전단에 사실상 대규모로 투입이 되고요. 이렇게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두 기관, 이 권력기관, 굉장한 권력기관을 조율할 수 있는 힘 있는 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청와대밖에 없다라는 그런 추론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경수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 좀 불편했는데 이제 제가 뭐 조금 가볍게 접근했는데 어쨌든 심리전단 군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 보고했다고 한다면 그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나 혹은 뭐 안보실장이 너네 뭐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 개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고 채널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직접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 10년 댓글 활동한 내역을 아마 비서실장하고 직접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올라간 것 같았고 청와대 보면 이제 직제상으로 이제 국방비서관이 있거든요. 아마 국방비서관을 통해가지고 이제 또 전달됐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과연 대통령까지 보고했을까요? 아니요,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 시절. 그때는 가능했겠죠. 그때 가능했을 겁니다. 그 이명박 시절에 봤더니 예산을 국정원에서 받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보고하고 또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방비서관 라인을 통해 갖고 어쨌든 청와대 날마다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정확하게 김기현 부단장이 증언을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실은 폭로했어요. 이 양반이. 그 전에도요? 예. 그러니까 KBS에다가 아마 이거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묵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KBS 파업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의 권력기관은 사실은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의 쌍둥이처럼 움직였다. 쌍둥이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의 최고위층의 어떤 지시라든지 뭐 적어도 묵인,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여론농단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비교되는 이제 말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거예요. 여론농단. 바로 받아주시네요. 고전 기자의 조어. 여론농단. 여론농단에 이제 좀 약한데 근데 국정농단보다. 여론농단의 이제 큰 그림, 큰 그림에서 일단 군 사이버 사령부는 절대 여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파트가 있고, 그리고 국내 파트가 정보 활동을 할 때 민간인들을 포섭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라 있지만 사이버 사령부는 이것은 마치 광주에서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건과 마찬가지로 절대 이거는 대북 그런 활동만 하라고 만든 부대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었을 때는 완전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이런 불법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좀 영리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꼼꼼했던 대통령인데 지금 여러 설계에서 꼼꼼했던 대통령. 저 중요한 표현. 이런 그런 이제 불법 활동 그리고 어떤 자금 문제 그리고 보고를 받는 문제 이게 총체적으로 되면은 여론농단의 총기획자, 총지시자로서 우리가 어떤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한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주사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었잖아요. 하도 꼼꼼하게 챙긴다 그래갖고. 그러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본인이 이 촛불 집회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 구축한 설계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 온라인은 좌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론을 돌려놓지 않게 되면 국정 수행이 어렵겠다. 참고로요. 대통령 100일 됐을 때 기자회견 하거든요. 국민과의 대화. 통상을 했죠. 이명박 대통령만 100일 때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100일이 넘고 한 130일인가 40일쯤 한참 지나서 했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심리전단 사이버 사령부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대학교 입시 공부할 때 그 S종합영어 비교사 첫 문장이 이거 아니에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문은 무보다 강하다. 그걸 또 펜은 검보다 강하지 않고 해석이 문은 무보다 강하다. 이렇게 하는 게 심리전단이 칼을 이긴 거거든요. 네. 광주 학살에서 총 쏜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심리전단을 만들 때,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 때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2009년에 이제 2009년 7월 7일 날. 또 중위 출신. 아르트시. 20기. 북한이 디도스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인데 사실은 사이버 사령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북한에 지금 뭐 핵무기가 문제될 때 핵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전부 다 컴퓨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해킹을 통해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 공격을 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 사이버 사령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사이버 사령부 그 편제표를 보니까 심리 전단들이 있어요.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 전단이 왜 필요한지가 정말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군 출신이니까 정확히 아시네. 이게 심리 전단이 왜 필요하죠? 왜냐면요, 역대 군 검찰 중에서 포스타를 잡은 유일한 검찰이 누구냐면 최강욱 변호사예요. 그 군 합참 부사령관을 구속시켰거든요. 그 별 4개를 쳐냈죠. 근데 그분한테 이제 우리가 막 방송을 하는데 제보가 들어오는데 사이버 사령부 막 2013년, 14년 문제가 될 때 군에서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게 기분사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사 2스타, 3스타가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눈도 못 쳐다봐요, 기분사 사령관은. 맞습니다. 2스타가 그 총사령관이죠. 근데 회의를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민간 사복을 입고 있더래요, 회의, 군 내부에서. 자네 뭔가 그랬더니 사이버 사령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분사령관한테. 여러 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 거기 뭐 하는 데지? 그랬더니 국가기밀입니다. 기분사령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 벌어졌구나. 자네 소속 그 관등성명 뭐야 그랬더니 국가기밀입니다. 그래서 그때 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 친구들 당해야 된다. 군 내에서 국정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제보가 들어오더라니까요. 그 지금 이경수 교수님이 지적하신 군 내에서 정말 군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저기 만드는지 저도 도저히 그때 편제표를 보고 이게 심리전단이 왜 필요하지? 굉장히 의심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자, 김남국 변호사님, 이제 이 국정 댓글은 수사가 확대되면서 결국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손실죄. 네. 그 다음에 직권남용 크지 않지만 국고손실죄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얘기 갖고 또 조사 받습니다. 네. 지금 3번째 감옥 갔어요. 네. 지옥 간 것 같아요. 조사하는데 이거 당신이 알아서 했지.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30개 팀을 꾸렸기 때문에 범단 조직까지 가요, 또. 끔찍 같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 부분과 위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것을
그 윗선까지 이야기할 것이냐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회의록에서 그러니까 확대 간부회에서 회의록에서 사이버 심리전단 운영과 관련된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우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럼 윗선을 그러나 그 윗선까지 보고가 하는 거냐, 그 부분을 진술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생각이 되는데요. 김남국 변호사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1분, 길면 안 됩니다. 영상 메시지.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님,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상 편지를 쓰는데요. 그 반성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윗선을 밝히라 그랬죠. 예,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 회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윗선을 밝히는 거. 정말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무려 60몇 %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상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다 누구 한 명을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윗선이 누군지는 국민들도 알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검찰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길입니다. 그 윗선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이게 영상 메시지 이러면 NG인데. 아, 그런가요? 예, 다시 추가로. 그 윗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닌가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추가 이 민간인들을 동원한 그 댓글 문제 이거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무척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 진실을 이제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될 시점이 됐다. 동의하시죠? 책임을 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 댓글의 진실이 이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나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또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민구 합참의장은 장관 또 국방부 장관하고. 예. 다 그러니까 이 그 국방부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명박 정부의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국방부 안보 라인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이런 커넥션이 또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뭐 국방부든 정부든 예. 여러 가지 다 기관이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실상 기관간에 같이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이버사령부하고 국정원은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같이 한 게 아니라 정보를 그냥 공유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이 국방부의 사이버 심리 전단에 사실상 대규모로 투입이 예. 되고요. 이렇게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두 기관, 이 권력기관, 굉장한 그 권력기관을 조율할 수 있는 힘 있는 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청와대밖에 없다라는 그런 추론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경수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 좀 불편했는데 이제 제가 뭐 조금 그 가볍게 접근했는데 어쨌든 심리전단 군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 보고했다고 한다면 그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나 혹은 뭐 안보실장이 너네 뭐 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직접적 관여? 개입?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고 채널 자체가 예.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직접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 10년 댓글 활동한 내역을 예. 아마 비서실장 하라고 직접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올라간 것 같고 청와대 보면 이제 직제상으로 이제 그 국방비서관이 있거든요. 예. 아마 국방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또 전달됐을 텐데 박근혜 정부에서 과연 대통령까지 보고했을까요? 아니요,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 시절에. 그때는 예. 가능했겠죠. 그때 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그 이명박 시절에 봤더니 예산을 국정원에서 받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보고하고 또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방비서관 라인을 통해 갖고 어쨌든 청와대 날마다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정확하게 김기현 그 부단장이 예. 증언을 한 거니까. 증언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실은 폭로했어요. 이 양반이. 그 전에도요? 예, 예. 그러니까 KBS에다가 아마 이거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묵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KBS 파업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의 권력기관은 사실은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의 쌍둥이처럼 그렇죠. 움직였다. 쌍둥이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의 최고위층의 어떤 지시라든지 그러네요. 뭐 적어도 묵인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여론농단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비교되는 이제 이제 말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 그거 못해요. 예. 여론농단. 바로 받아주시네요. 고전 기자의 조어. 여론농단. 여론농단에 이제 좀 약한데, 근데 국정농단보다. 여론농단의 이제 큰 그림, 예. 큰 그림에서
일단 군 사이버 사령부는 절대 여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내 파트가 있고, 그리고 국내 파트가 정부 활동을 할 때 민간인들을 포섭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라 있지만 사이버 사령부는 이것은 마치 광주에서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건가 마찬가지로 절대 이거는 대북 그런 활동만 하라고 만든 부대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었을 때는 완전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이런 활동, 불법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좀 영리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꼼꼼했던 대통령인데 지금 여러 설계에서 꼼꼼했던 대통령. 저 중요한 표현. 그런 이제 불법 활동 그리고 어떤 자금 문제 그리고 보고를 받는 문제 이게 총체적으로 되면은 여론농단의 총기획자, 총지시자로서 우리가 어떤 이제 내부 김기환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이분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병관인을 장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전략가다. 홍보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집니까? 우수한 전략가로. 우수한 전략가. 방산비리는 중국 세력들이 장관을 못하게 해서 한 것이다. 떨어져. 근데 이게 청와대의 개입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김기현 전 총괄계획과장의 진술에 따르면 530 심리전단 부단장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과장인데 부단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본인이 진술에 따르면 청와대로 매일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고를 한 사람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한민구 합창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이라는 겁니까? 박근혜 시절이라는 겁니까? 이명박 시절인 거죠.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실장을